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호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매 방학 때마다 하는 교수님들께서 그 AI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 연계해가지고 항상 교수자 교육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전학과 AI 융합 필수화 형태로 AI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을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개요랑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세종대학교 비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순서입니다. 저희 학교 비전, 그 다음에 저희 주요 사업 목표하고 추진 전략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다음에 AI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그리고 AI 마이크로 디그리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 세종대학교는 이노비전 2030이라는 비전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창의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다른 대학 분들하고도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 대학 그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순위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랭킹이라는 의미도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 랭킹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더 핵심적인 거, 랭킹 이제 일단은 보여지는 거고, 그보다는 저는 이제 창의 융합이라는 어떤 질적인 성과, 변화되는 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랭킹은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여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랭킹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비전 제일 처음 앞에 나오는 창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홍보실에서 공개했던 자료죠.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자료인데, 이제 어떤 리포트인 경우에도 우리 학교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무적인 형태인 거고요. 국내 순위 3위라고 되어 있고, QS나 TH 더 세계 대학 평가는 국내 순위 8위, 그리고 세계 순위는 200위나 300위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의 100대 대학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이 이제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전 학과에 실시한 거에 대해서 많은 대학들이 좀 놀라워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교내 주요 사업에서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크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번에도 우수평가를 받았죠. 거기에서 보면은 요 세 가지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창의 융합 전공 능력 기반 전공 교육 강화입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가 정교적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는 요 세 개였지만, 이거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정교적 AI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디그리니까 학사 구조라든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저절로 학생들의 AI 역량은 늘어날 거고, 필요하다면 교수님들도 역량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자기주도적 맞춤형 AI 기반 교수 학습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것도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25%는 거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들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융합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건학 이념하고 연관돼서도 창의적 사고 기반 전교생 소프트웨어의 융합 역량 강화, 아주 근간이 되는 게 AI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쳐놨는데, AI 능력을 갖추고 K컬처 분야와 연계 융합하는 형태의 키워드를 잘 살려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최근에 서울시 라이즈 사업도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AIX 창의융합 기술 기반 산학협력 인재 양성. 요즘은 다 AIX, AX 이런 키워드를 넣지 않으면 사업을 수주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항상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강점이기도 하니까 사실 이제 그 K컬처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성형 AI 기반 창작 과정 AI 파이프라인 맞춤 전문 인재라든지 AI 콘텐츠 생식의 설계 확장을 위한 R&D 연구 인재, 이런 것
인재 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AI 마이크로 디그리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다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우수한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학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데에서도 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특징적으로 좀 다른 게 정교적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으로 돌려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에 대한 얘기였죠. 노벨 물리학상은 AI의 근간이 되는 뉴럴넷 연구하신 잔 하우필드 교수님하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께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은 이 AI를 활용해서 실제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좀 더 주목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 연구자분들이 받았다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AI 융합 인재라는 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심리학 하시다가 얘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쪽 부분을 개척하신 분에 가깝고요. 뭐 허필드 교수님은 이제 물리학 하시다가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뭐 데미스 허사비스 박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뭐 알파고부터 해서 뇌신경과학 이런 쪽 하시다가 하는 거고요. 잔 점퍼 박사님도 뭐 그런 형태로 다 한 가지 전공만 하진 않았다라는. 또 하나 제가 좀 최근에 또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노벨상은 거의 은퇴할 시점 또는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받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 데미스 허사비스 박사님과 존 잠퍼 박사님은 이 받을 당시에 허사비스 박사님은 40대, 점퍼는 30대. AI를 활용하면 실제로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게 물리학상들은 분들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셨던 거지만 이제 오른쪽 케미스트리 쪽은 활용해서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 단백질 구조 밝히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해가지고 만드는 과감한 과정도 세우고 그렇지만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와닿았었고요. 당연히 이걸 보고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가 2024년 초에 AI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 과정을 정교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할 때 때마침 뭐 이런 이제 AI 역량에 관련돼 있는 특히 또 융합 역량에 관련돼 있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방향이 옳다라고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크게 보도 자료를 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학문적인 분야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하죠. 사실 AI 융합 역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당연히 AI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뭐 어느 누구도 별로 부인하지 않는 AI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전 키워드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AI도 중요한 키워드였지만 완전히 다 장악하는 키워드는 아니었어요. 4차 산업혁명 한 3, 4년 전쯤에는. 그때 이제 주로 얘기했었던 것 하나가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 하이퍼 커넥티비티, 하이퍼 인텔리전스, 하이퍼 인더스트리라고 3H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뭐 산업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뭐 어느 산업, 어떤 사람들끼리 다 연결되는데 도대체 이거 하는 역할이 뭘까?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죠.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하더라도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AI가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산업을 연결시키는 거든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든 그 다음에 그 AI 자체의 발전도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AI가 다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 초월적인 산업 형태로 될 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어떠한 산업을 선택하든 어떠한 산업 직군을 갖든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AI 기술에 대해서 이해,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게 아닌 인재들은 지금도 사실 많이 어렵지만 저희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들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꽤 유명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약간 더 잘 되는 편 정도인 거죠. 왜? AI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관련되어 있는 아직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AI X에 융합되어 있는 인재들이 어느 정도로 필요할지 어떻게 필요할지 어느 정도 실력 갈지를 모르겠지만 그 방향이 맞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사실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AI 중심 대학으로 혁신해야겠다는 거고요. 요 세 가지 꼭지는 앞서 했었던 거의 동어 반복이니까 AI 융합으로 전공 교육 강화할 거고 학사 구조 맞춰서 그 다음에 이에 맞춰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AI 기반으로 역량을 키워야겠다라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던 거니까요. 이제는 AI 시대라고 다 생각하고 계시고 융합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공 심화, 전공에 관련돼 있어서 AI가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화를 제가 뜻하는 걸로 해서 가져왔고요. AI 활용 역량은 이미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융합적 사고 능력이 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모든 학과에서 실시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센터를 만들고 나서 했을 때도 학과마다 워낙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과에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저희는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2학점 정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리고 유형 1, 유형 2, 유형 3이 있는데 유형 3은 이제 연계융합 전공이라고 따로 보시면 될 거고 유형 1과 2를 많은 학과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AI 심화인 유형 1인 경우에는 심화 과목 하나 선택하고 학과 개설해서 3개나 2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를 제일 많이 선택하게 됐는데 기초 과목에서 2개, 심화 과목 하나, 학과 개설 AI X 과목, AI 융합 과목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은 학생들도 아주 잘만 따라오기만 하면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AI X 과목을 개설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학교에서 마련했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초나 AI 심화 과목, AI 기초 같은 경우는 코딩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초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되고요. 대부분 기초 교양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겁니다. AI 2과목 정도 선택되어 있고요. 심화까지 하게 되면 3과목 선택되어 있을 거고요. AI 심화 같은 경우는 K목 과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K목 과목 센터에서는 AI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과목 중에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과목들은 자주 변화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AI 기초 과목도 계속해서 내용적으로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사실상 AI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AI X 과목입니다. 이거는 원전공이라는 의미에서 도메인 날리지 X 영역 지식 기반이고요. 이거는 원전공 영역 지식의 AI 핵심 교육을 연계해서 신설하거나 기존 과목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 제 발표 다음에 이제 두 분의 발표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AI X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그냥 최소 4주 이상의 AI 관련 이론 실습으로 구성하고 가능하면 PBL, FL을 혁신교육 수법을 적용해 달라라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을 작년을 통해서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이제 2년이 된 거네요. 네. 이게 보통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학교 분들한테서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학교의 이제 뭐 장점 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1월에 이제 요거를 관리하기 위한 혁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월에 교수자 교육을 했죠. 네, 방학 때마다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의견 수렴하고 28개 5월 달에 재작년 교육과정께서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매 방학 때마다 교수자 교육을 하고요. 재작년 11월에는 교육과정 개설 전부 다 승인했고요.
12월까지 작년까지 파악했을 때는 뭐 45개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교육과정 다 개설돼 있고요. AI X 과목들만 이제 좀 몇 개 남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2026년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몇 개 학과는 27년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진행되는 게 처음 시작이 2024년 2월에 했었던 거고요. 이게 두 번째 했던 거, 여름에 했었던 전체 교수 대상 이수진 교수님께서 계속 맡아주고 계신데요. 이때 AIX에서 도메인 지식하고 인공지능하고 융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낯설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교수님께서는 익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수자 교육은 커리큘럼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목록은 뭐 거의 다 연계를 선택하고 심화나 융합도 조금씩 있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저희가 센터에서 받아봤을 때 이게 괜찮을까에 대한 거였는데요. 실제로 음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교육과정 신청서 또는 이제 커리큘럼 내용들을 쭉 받아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만 잘 이루어지면 음악하는 학생들이 AI랑 잘 융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패션 디자인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패션 디자인 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하기 전부터도 실제로 옷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메타버스 상에서 옷도 만들어서 실제 뭐 머천다이즈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요즘은 AI를 이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용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뭐 연출한다거나 할 때도 쓸 수 있고 동작 한데도 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개설되어 있지는 않죠? 예, 개설되어 있나요? 예, 개설하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무용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수님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획서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는 실습이나 이론 내용을 4주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서를 분석해보면 평균 11주 정도 하십니다. AIX 교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혁신교육도 뭐 PBL 22%나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융합 분야 AI 쪽에서도 어떠한 기술을 좀 더 융합하느냐를 좀 더 살펴봤는데 이게 뭐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있고 딥러닝 그 안에 있고 생성형 AI는 조금 새로 나오는 기술이고 이렇게 되지만 어느 정도는 골고루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중복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AI 융합이니까 당연히 교과목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봤을 때도 AI 융합 및 탐구, 사례 탐구하면 80% 이상 됩니다. 약간 안 되는 데가 어딘지냐면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학과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 AIX라는 게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학과들을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제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AI가 워낙 빨리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라면 AI 좀 더 심화되어 있거나 현재 트렌드를 맞는 쪽의 과목들을 AIX 과목으로 지정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LLM이라든지 LMM 같은 프롬프트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발표할 때 조금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AI 융합 코딩 실습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2015년도부터 코딩 교육을 전교생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지는 과목들도 실습하는 과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계열별로 조금 특성화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계열,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의 과목들이 AX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공계열은 전공 분야에 맞춰서 분석이나 예측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정도에 좀 더 맞죠. 예. 아까 그 노벨 화학상 받았던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문사회는 데이터, 실제로는 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고요. 그러려면 인공지능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향성이 짙습니다. 예체능은 작년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생성형 AI 서비스,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으로 많이 AX를 접목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생성형 AI 다음 키워드로는 에이전틱 AI, 그 다음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도 저희 센터에서도 계속 받고는 있는데 변경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과목을 추가할 때는 그런 카테고리들도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면요. 이거 이제 건축공학에서 AIX 과목 수강생들의 결과를 좀 보내주셨던 건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건축에서는 사실 이미 이런 쪽의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에너지 소비량의 예측 모델이라든지 하는 형태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건물만 빼면 그냥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나 건축의 도메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의 과목,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쪽의 과제를 수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호텔 관광 경영 쪽에서 AI와 호스피탈리티 산업이라는 과목에서도 여행 목적이나 선호활동 기반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챗GPT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의 성향 분류하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을 때 저희 센터에서 했던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 대학 본부랑 상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학과에서는 AIX 교과목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전공 과목 개설수 제한을 예외 적용을 합니다. 요거 아직 잘 모르고 계신 학과들도 꽤 있어서 저희 센터에 문의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전공 과목 개설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교무처하고 얘기해서 수업과고 해서 예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폐강 기준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공 필수 폐강 기준 50%로 완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아직 잘 몰라도 조금 덜 수강해도 폐강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께서도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거 담당하고 계시면 많지는 않지만 교육 실적 평가점 3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포함해서 교수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과목들을 듣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AI의 X 교과목이 설정된 것만 수강하게 되면 앞에 과목들은 대부분 의무화되어 있거나 조금만 관심 있으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수 인증 절차는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산화 약간의 수작업을 하게 되면 되는 형태입니다. 거의 전산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한 학기 하고 사실 이제 저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좋은 점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설문조사도 매 학기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어디를 잘못하고 있고 어디를 잘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다 가져왔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반 인지도나 관련 지식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까 2점대였죠. 예, 예.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성 만족도나 내용 만족도는 그보다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교수님들의 역량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AI 마이크로 디그리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의 적절성, 뭐 12학점 정도에 대해서 마이크로 디그리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적절하다라는 편점도 있고요. 근데 요 산업 수요 반영이나 학생 수요 반영, 학생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보다는 우리는 AI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식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용할 거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만족도가 나쁘진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사항으로는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요청하신 거하고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실습 환경 같은 게 좀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기초학습 자료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한사항으로 홍보 강화입니다. 교수님들에 비해서 학생들이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보면 이제 빨간색은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교육 과정을 홍보를 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이거를 하고 있네? 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 비디오도 찍고 있고 성과 이런 것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빠르게 좋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도 강화하는 만큼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만족도는 빠르게 추진하긴 했지만 적절하게는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거 만족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전망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필요성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인지에 대해서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네. 봤을 때 요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스스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 과목을 우리 학과에서 한 과목 들었는데 이게 AI 역량이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들하고 말씀 나누는 상을 보면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외식 빅데이터 과목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딩의 진입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AI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뭐 방사선 기술 쪽에서는 실무 역량, 실제랑 연관시켜서 과목을 만드는 경우에 그렇고요. 항공우주 AI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어찌됐든 팀이나 협업, 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겁니다. 이건 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인프라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공간 같은 부분. 우리 학교 여기 쭉 둘러다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강의실이 있어요. 뭐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특히 이런 AI 융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가 좀 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뭐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최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필요합니다. AI 지금도 저희가 교수님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좀 계속 변화되는 것들도 있고 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료로 쓰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인프라 형태로 갖춰주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요번에 아마 작년에 엔비디아 사장님 젠슨왕 회장이 오셔서 DGX 스파크라는 거를 이재용 회장님이랑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간 걸 저희 학교에서 아마 대학 단위에서 제일 빠르게 구매를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30대를 구매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관련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AIX 하시는 과목들에는 대여도 하려고 합니다. 더 구매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서버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서버에다 마련하려면 전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는 노트보다 살짝 크다? 부피, 무게 정도만 크지 들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여해서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도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의 실습실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학AI센터에. 그리고 이제 제조도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 많이 하십니다. 실제 산학협력 형태로 PBL로 만들고 싶은데 산업체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강의를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행정이나 예산들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업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준비된 인재, AI 시대에 준비된 인재로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학기 때
교수님들한테 받았던 겁니다. 예, 뭐냐면 AI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교수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K묵이나 코세라에서 이미 다 수료증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예, 요거를 시작을 했고요. 애초에는 이제 강력한 그 추진으로는 교수님들한테 모든 분들에게 필수화하자라는 거였지만 이미 교수님들 스스로 잘 알고 계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AI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이거 저는 반발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으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 2학기까지는 84%의 교수님들께서 이거 공부해서 수료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계열별로 단과대학별로도 보면 인문대 거의 다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공과대학이나 인용대학들이 좀 작습니다. 왜 작지? 근데 이분들은 안 하신다고 하셨거나 응답을 안 주셨던 분들은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AI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설득을 좀 했던 거는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AI 윤리나 교육적인 측면. 그래서 다음 학기에 하게 되면 신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사실상 뭐 이제 K묵이나 코세라, 뭐 교내 교육 그러니까 요번 주에 진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폭넓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인정하는 범위를요. 그리고 보면은 다 같은 추세이긴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예체능이나 인문사회 쪽은 조금 더 기초 쪽에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보는 거고요. 그보다는 코세라 쪽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I 기초나 기초보다는 AI X나 AI 심화 쪽, AI 활용 쪽에 좀 더 많이 선택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원수기 때문에 예체능 교수님께서 적게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원 수가 적은 것 뿐입니다. 이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충분히 높은 거고요. 그보다는 이제는 사실상 AI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명백한 거고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작년에 이제 뭐 서울대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학생들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쓰는 것들도 있으니까 AI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가면요. 저희가 빠르게 실시한 부분도 있기 하기 때문에 어느 학과는 사실 저희 센터에 연락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과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도 꽤 있었거든요. 가르칠 교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면 어떤 교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더 전공에 강화돼야 되는 거, AI랑 관련되지 않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토양이라든지 생태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AI에 대해서 어떤지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학과별로 이 코세라 강의 하나 듣는다고 해서 그 강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강화한다라는 게 좀 더 명백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코세라라는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도 비슷하겠지만 새로운 것들에서 아주 빠르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습득하기도 좋다라는 거고요. 저희 센터 측면에서도 학과가 어느 쪽으로 특화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교원 AI 역량 강화, AIX 교과목 품질 향상, 그럼 수강생 아까 저희가 피드백 받는 것들, 그리고 전교생 이수 증가. 그러면 당연히 AI 혁신 동기부여라는 걸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AI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학생 수는 아마 급격히 증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 필수화. 졸업할 때 이거 꼭 마이크로 디그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더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요약 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전공 특화 AI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게 돼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학생들 입장에선
AI를 안 하고서는 졸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AI 활용 능력이 있어 라는 거죠. 예. 이거는 마치 예전에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더 예전에면 소프트웨어 툴을 다룰 수 있게끔 어떤 학과 선택해도 가능하게끔 20년 전쯤에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거, 지금도 약간씩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1학년 때 저희 학교는 코딩이 의무화돼 있잖아요. 1학년 때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제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부전공, 복수전공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전과하거나 아니면 융합 전공 쪽으로 가거나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했지? 라는 거예요. 할 당시에도 의문을 가졌고 코딩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 3, 4학년 때 소프트웨어나 AI 쪽을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렇지 않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도화로.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1학기까지 소프트웨어나 AI는 반드시 거의 의무화되어 있고요. 3, 4학년 때 핵심 과목들로 AI 마이크로 디그리 교과목들이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미 2학번, 4학번인가요? 부터는 소프트웨어 코딩 인증 시험을 졸업 인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AI도 인증하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듬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유연하고도 연계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